감정에 대하여. 감정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은 감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화 중에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느끼고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감정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첫째가 4살쯤 되었을 때 일이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레고를 우연히 접한 후로 아이는 그 장난감에 푹 빠졌다. 우리는 큰맘 먹고 소방본부 세트를 사주었고 아이는 신이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와 장장 2시간에 걸쳐 소방차 한 대를 만들었다. 조망만한 손으로 자기 손마디보다 작은 부품들을 요리조리 연결하느냐 땀으로 범벅되었지만 아들은 조립을 마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나는 하필이면 그 명장면을 펼쳐지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 있었다. 남편은 엄마에게도 자랑해야지 하고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은 작품을 들고 종종거리는 발걸음으로 달려오다가 그만 안방 입구에서 그것을 툭 하고 놓치고 말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깨알같은 레고 부품들이 침대 밑이며 옷장 아래로 산산이 흩어졌다. 순간 0.1초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아이는 으앙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소리쳤다. 엄마 미워. 다 엄마 때문이야.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곧이어 감정을 가르쳐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분에 못 이겨 울어제끼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 속상하지? 지금 아들은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엄마에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몇 번 껌뻑이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그럼 나 속상해요. 엄마, 나 속상해요.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마음껏 울고 난 아들은 마침내 속이 개운해졌는지 눈물을 쓱 닦더니 사라진 조각들을 다시 찾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들에게서 진짜 감정을 인지하고 해소한 사람의 시원함 같은 게 느껴졌다. 그날 아들은 속상함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다양한 감정을 목록 중에서 속상함이라는 감정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웠다. 아마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벌컥 화를 내기보다는 속상하다고 말하고 더 빨리 위로받고 감정을 추스리게 될 것이다. 다시 신나게 아빠와 레고를 조립하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 그것이 속상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슬픔인지 놀람인지 그 정체를 배운 적이 없다. 그저 낯선 상황,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반사적으로 아무 감정이나 골라잡아 내지른다. 물론 그 감정을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아이는 웃음이나 울음 같은 본능적인 감정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힘껏 내질러 버린다.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소리를 지르며 운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에게는 아이니까라는 너그러운 해설이 허용된다. 다소 부적절한 감정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지적보다는 다독임을 받는다.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아직 어려서 그래. 라며 감정의 부적응자 대열에서 제외시킨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엄마가 뚝 울지 마. 내가 조심하지 않고 어디서 울어? 하고 다그치면 아이는 상황에 맞는 감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감정을 삼켜버리거나 또다시 악을 쓰며 화를 내게 된다. 그럼 엄마는 아이를 더 다그칠 테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라는 감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게 된다. 역시 화는 나쁜 거야. 또는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강하게 화를 내야 해. 엄마처럼 하면서 부적절한 감정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갈수록 엄마와 아이의 대화는 엉망이 되어버린다. 물론 어른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다 컸다고 봐주는 구석이 없다. 너무 아파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넌 지금 슬퍼서 그런 거야. 겁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생각이 이상한 사람, 가까이 하면 피곤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다. 우리는 실수해서 속상한 사람에게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니? 진작 좀 준비해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숨기도록 조장하고 연인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남자가 걔밖에 없냐? 당장 소개팅 하자. 라며 감정을 덮어두도록 부추긴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끼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올바르게 다루도록 연습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만다. 감정을 연구하는 폴 에크만은 인간의 감정체계는 긍정적인 감정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최소화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상함과 상실감, 수치심과 같은 부드러운 감정들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걸맞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나 지금 슬픈 거야. 라고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줘 하면서 공감의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외로워지고 억울해진다. 이게 아닌데 무엇인가 잘못되었어 하고 찝찝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잘못 선택한 감정이라도 일단 들어선 길이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감정과는 점점 멀어진다.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려고 먼저 감정과 친해져야 한다. 감정과 말을 엇갈리지 않게 연결시키는 능력이야말로 넉넉한 말그릇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다.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며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센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샌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알려주고 실수에도 눈 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입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도 한데 당치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나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것이요?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글쎄요.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이기도 하고 충분히 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망한 거죠. 실망이 화로 둔갑해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다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는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려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